대담을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발표 순서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니즈에 맞는 보조기기 지급이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냐? 이상현 팀장님께 좀 이렇게 질문을 요청드리시네요. 앞서 영상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이 나왔고요. 제 발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선 현재의 정부의 휠체어 지원 사업은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면 장애 지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좀 한계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 판정을 받아서 유형이 된다고 해도 자신에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한계입니다. 현행 지원제도는 장애 유형하고요, 또 인정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의 어떤 그 신체 조건이라든지 앞서 이제 어떤 이동에 대한 패턴, 또 이동 환경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어떤 보조기구를 선택할지는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드렸던 것처럼 개인에 맞는 맞춤형 이동기기가 또 좋은 효과들이 냈다라고 제가 또 오늘 발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더 전문가시다 보니까 함께 이런 사례를 활용해서 그런 좀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확대는 현재 저희가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 휠체어와 전동킷을 제공하는 사업은 지금 3년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마지막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청소년까지는 좀 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학교 다니는 기간까지는 아이들이 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걸 보고 있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이동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 또 이동 정보가 필요함을 또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플로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협업도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고은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휠체어를 무리하게 밀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상체로 하다 보면 특정 부위에 무리가 온다,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하면 계속 몸을 쓰게 될 텐데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치료와 치유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보통 퇴원하실 때쯤이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가셔도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희는 바로 그 집에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을 어댑티드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무리하게 밀고 트랜스퍼를 많이 하고 과도하게 한 부분만 사용하다 보면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다치고 나서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는 신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것 같아요. 휠체어를 많이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중심이 조금 앞으로 쏠리게 되고 어깨가 말리고 또 아픈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들리는 거북목, 휠체어 타시는 분들 많이 가지게 되세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서 어깨를 조금 더 펼 수 있는 등 근육을 강화한다든지 어깨 관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평소에 하도록 안내한다든지 변형된 것도 조금 더 관리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운동을 가이드하는 것이 어댑티드 피트니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어댑티드 피트니스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피트니스에 대해서요. 네. 어댑티드 피트니스가 활성화되려면 이 분야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분야를 정의할 단어조차도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을 공부하면서 해외의 어댑티드 피트니스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이것을 저희 나라 말로 가지고 올 때도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할 만큼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신 덕분에 같은 의미의 좀 다른 단어들을 좀 각자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이 분야에 대해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필요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댑티드 피트니스가 장애인분들의 건강한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질환들의 예방과 또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 효과가 증명된다면 그로 통해서 국민 건강 지표가 상승하고 또 국가 의료비 재정에 또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제도권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뭐 장소 또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또 비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좀 빠른 변화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같은 장애나 신체적인 뭐 제약을 가지신 분들끼리의 공감대 형성이나 설득력은 정말 감히 저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활동해 주시고 또 이미 스스로 어댑티드 피트니스를 수행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좀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음 질문입니다. 오영진 이사님께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가게를 홍보하는 입간판을 경사로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혹시 특허를 내셨는지, 실제로 만든다고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이런 구조로는 특허를 내는 게 불가능하고요. 예, 디자인 실용 신안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건 아니고 한 땀 한 땀 사람 손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가가 높은데 내년엔 좀 대량 생산 체계를 좀 갖춰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어서 저 부분이 이제 5개 광고법상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해 나가시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처음에 했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5개 광고법 뭐 위반과 뭐 도로교통법 위반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일단 5개 광고법 같은 경우는 120cm 미만의 입간판의 경우는 이제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준수해서 네. 하는 것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도 관련된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도 서비스가 많은데 각각 서비스를 하다 보니 서로 공유가 안 돼. 아마 대전만 또 하고 계셔서 아까 그 얘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다고 여쭤보시는데요. 네, 저희는 일단 지금 대전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보의 량과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전에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거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전에서 좀 실제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타 지역과 연계해서 데이터들을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해서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뭐 네, 안녕하십니까, 엘베스테크입니다. 뭐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역시 지금 SK랑 같이 지도 서비스를 만들면서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게 저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결론은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람이 수집하는 정보 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정보, 그게 우리만의 정보가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기준을 설명하자면 뭐 장애물을 고정, 비고정으로 나누고 비고정이 있다 없다 하는 기준 뭐 이런 걸 나누어서 아마 내년 정도는 완전히 기준이 돼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테스트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나중에 가시면 또 데이터들을 다 연계하셔야 될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또 뭐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구글에다가 이제 데이터 올리면 다 보이게끔 하는 뭐 이런 미국의 사례인가 뭐 그런 데서는 또 봤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네. 지도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저희가 그 지도 위에다가 올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대가 나중에 협력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법과 제도의 얘기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법이 빠질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못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현장에서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도로에서 장애인 법률 지원을 주력하고 있는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이동환경 접근성을 위해서 장애인 등 편의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이 임산부, 유아차를 모는 이렇게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동이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최대한 짧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편의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 시설물을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이제 공중 이용 시설인데요. 그래서 법이 잘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제 시행령에서 그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로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시행령을 보면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편의점 같은 소매점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에게만 이제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0평 가까이 되어야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대표적으로 원칙과 예외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소송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모든 시설을 바꿀 수 없다면 아까 우리 오영진 이사님이 쓰셨던 방법들, 현실적 대안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가야 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도 이제 꾸준하게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니버셜 관련된 전문가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뭔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보통 위원회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그냥 고위급 간부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은 이제 모이지 않는다는 걸 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기차가 대표적인 건데, 거기 기차 플랫폼 만들 때 유니버셜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껴 있었으면 기차를 역사를 높게 만들어서 리프트가 필요 없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법제도에서도 아까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다기다양한 정보과 의견들을 들으면서 뭔가 시행이 돼야 좀 더 법적인 것도 더 잘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은 있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잘 안 갖춰져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현실적 보완과 법은 같이 돌아가야 될 거라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의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식 개선 외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고 가지고 계신 차별화 포인트가 혹시 있으시나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미디어에서 장애를 관련해서 다루는 방법이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나와서 장애를 극복한 스토리, 이런 거 영상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류의 영상이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은 조금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분이 나와서 그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 영상이라던가 모금 활동을 하던가 뭐 이런 류의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영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많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장애를 다루는 정형화되어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처음에 이 영상을 기획하실 때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영상을 기획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오히려 그 장애에 대한 프레임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관련된 요청이 있을 때는 저는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라클 무브먼트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공익 광고 영상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앞에 있고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약자와 노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합시다, 양보합시다, 이런 류의 어떤 영상들, 그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이 어떻게 흐름이 갈 것이다 이미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영상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영상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거나 우리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영상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세의 기적과 같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은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발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버스를 타는 것,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탔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의 시선, 그 공기,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그 버스에 들어갔을 때 하는 행동들, 그리고 버스 기사님의 행동, 그런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었을 때요, 사람들은 그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영상은요, 지금 43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피드백을 달고 또 많이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영상, 휠체어를 탄 저 같은 분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영상, 정말 다양한 영상을 제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미라클 무브먼트의 한 일환이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덧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단순히 이 장애인이 나의 이런 불편함을 그냥 말하는 그런 캠페인이 아니라요, 다른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같이 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저 혼자가 아니라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릴레이 마라톤 하면서 그 부산을 가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분도 휠체어를 타고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각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휠체어를 밀고 참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때 그분들이 실제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그 생각들, 막 그 턱과 막 그 경사로를 다 경험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참여형 캠페인 미라클 무브먼트를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좀 진행하셔서 한번 그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박희 대표님 계속 연달아 질문이신데요. 오스트리아 장애인들은 아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구분이 없는 게 꼭 좋은 것일까요? 구분 없이 어떻게 배려와 베어프리가 가능한 걸까요? 이런.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오스트리아를 갔을 때는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탈 때 정말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계신 분들이요, 바로 다 내리시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사회에서는요, 그것이 양보나 배려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 혹은 이동 약자가 그곳에 왔을 때 비켜주는 것은요, 배려와 양보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매너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약자를 위해서 배려와 양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바로 매너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을 때 저같이 이렇게 이동 약자들이, 또 노약자분들이 더 쉽게 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좀 현실적인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인식 개선 방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 새롭게 나오면서 좀 정착되길 좀 희망을 해보고요. 시간이 다 돼가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동권 문제가 개선되려면 어떤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하는데 제 의견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다양한 전문가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앞서 말씀하셨고 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문제를 항상 고려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다 고려하면 프로젝트를 못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휠체어 지급하고 이동 전동키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막상 이동하려면 인증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뭐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려면 식당 주인분들에게 또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좀 남아있는 어떤 좀 연결된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동에 대한 문제들이 이 분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게 좀 이제는 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또 어떤 좋은 시도도 하고 계시고, 또 좋은 결과들도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제가 많이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이 각자의 영역보다는 좀 더 이동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떤 통합적 접근으로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어떤 부분적 방식에서의 결과를 얻었던 것보다 좀 더 이동성이라는 문제에 해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당연한 얘기긴 하겠는데 실제로 알던 버스 같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결론만 듣고 해줘가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부터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까지 다 같이 이제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있어야지만 좀 더 현실감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프로젝트에 시의원님도 참여를 했었고 대전시 행정에서 공무원분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의 대안들을 좀 같이 가져가고 해결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거가 제일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제거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저상버스도 돼 있고 지하철도 생각보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외국 나갔을 때보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편의시설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저는 사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각의 배려풀이는요. 우리 모두가 이제 단순히 장애를 가진 분, 이동 약자를 위한 제도를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 그러니까 아까 유니버셜 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휠체어 경사로가 계단이 경사로 바뀌는 건요. 단순히 휠체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택배 짐을 나르시는 택배원 분들, 그리고 유모차를 끄시는 그 부모님들, 그리고 관절이 불편해서 계단을 넘을 수 없는 노인분들, 그리고 여행을 갈 때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이동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같이 서로가 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이제 많은 대표님들, 이사님하고 이제 많은 분야에서 환경적인 변화나 제도권의 변화들, 그리고 또 어떤 수단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저희 개개인 하나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체적인 역량 강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이런 인프라들이 잘 마련되었을 때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끔 우리 모두 지금부터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거, 제일 잘 되는 거 몸밖에 없습니다. 역량 강화하셔서 좀 잘 준비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분의 얘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요, 각각 하고 계시면서 사실은 이미 어느덧 하시는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다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행에 대한 부분, 하지만 이제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요. 통합적으로 해달라는 얘기, 통합적 관점으로 이제 실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시려면 아까 우리 엘베스테크에서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게 아니고 결국에 누군가가 표준을 만들면 또다시 연대와 협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듭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이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 누릴 거다라는 얘기. 이제 아까 캐리어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어느덧 고령화 시대가 1,700만, 교통약자 1,800만 얘기합니다. 이미 5천만 중에. 그럼 벌써 40%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저도 언젠간 그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제 출발점들이 또 다른 출발점, 큰 법적 제도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가지만 작은 시발점이 되리라고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시작하시면 또 행복나눔재단은 또 그 과정에서 재단도 함께할 과제가 있다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